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9주기가 지나고 10주기까지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서 현재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의 그 시설을 계속해서 서울시가 없애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 앞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강화문에서 1인시 피켓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관 존치가 중요한 것은 세월호 기억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생명 안전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안전을 위한 그와 같은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을 이루기 위함으로 우리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그리고 기억관 존치를 위한 그와 같은 목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1인 시위를 이곳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 이제 기업과 빛이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요청했던 거는 공사할 때 동안 잠깐 딴 데로 이전했다가 원래 공사가 끝나고는 다시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온다라는 게 원래 이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랑 4.16 연대의 이제 계획이었죠. 근데 이제 서울시는 원래 공사하기 전까지만 기업 공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사 들어가고 나면 기업과 빛은 원래 철거한다. 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서울시 의회가 이제 서울시 의회 앞마당에 임시로라도 기업 공간을 옮기면 어떻겠냐. 그래서 어쨌든 공사도 하고 또 이제 옮기고 난 뒤에 계속 서울시랑 협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서울시 의회가 오히려 먼저 중재안을 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21년도에 11월에 결국은 세월호 기업 공간을 서울시 의회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10대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좀 다수당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중재안을 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그 서울시 의회 앞마당에다가 기업 공간 자리도 내주고 이제 그걸 합법적인 이제 건축물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첫 달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냈는데 땅 부지 사용료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부지 사용료도 면제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공간이다 라고 해서 정식으로 시의회 의결도 거치고 또 시에 그게 이제 정식 위원회를 거쳐갖고 이제 사용료 면제도 받게 됐죠. 근데 이제 22년도 결국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이제 되고 난 뒤에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2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던 이제 그 토지 사용 허가를 이제 더 이상 연장을 못 하겠다라는 통보를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랑 4.16 연대가 도대체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국은 이제 자신들은 그냥 사무처 입장에서 토지 사용 허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서울시 의회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이 세월호를 되게 꺼려한다, 또 이제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면에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는 7월 1일이 딱 되자 이 부지 사용 허가는 끝났으니까 철거해 달라라는 이제 자진 철거 공문을 계속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를 이제 차단을 했죠. 원래 저희들이 저기 세월호 기업 공간을 운영하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 그 뒤에라도 그 공간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계속 간판에 불을 켜놓고 시민들한테 저 공간을 알리고 있는데 결국은 서울시 의회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전기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저기 기업 공간에 불을 밝혀서 그 우리 희생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문은 11시부터 8시까지 여는데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전기가 끊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임시로 이제 충전으로 할 수 있는 전등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급기야 이제 서울시의회가 지난달부터는 이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또 보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거는 이 땅이 이제 허가가 안 된 땅이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기업과 빚이라는 기업 공간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하겠다라는 이제 그거죠. 행정명령 예고서인 거죠. 그래서 1차는 이미 지났고 지금 2차까지 날라와 있고 2차는 7월 17일까지 이 기업 공간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장을 이제 두 차례 이제 서울시의회는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과 4.16 연대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공간은 뭐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애도 공간이고, 또 사실은 이게 피해자들만이 만든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만들어 온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뜻은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시가 이 토지 사용에 대해서 제대로 어쨌든 허가를 해주면 저희는 서울시의회가 뭐 요구하는 대로 같이 이 공간을 또 잘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화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입장도 전달을 했고, 그리고 보다 좀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서울시가 이 기업공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결국은 자신들은 공사 때문에 쫓아내놓고 그 부담은 서울시의회에다 맡겨놓고 지금 서울시는 이제 나몰라를 하고 있는, 완전히 대화를 끊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요구하고 있는 거는 세월호 참사를 과연 서울시는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하고 또 미래를 위한 교훈의 공간으로 남길 것인가를 오히려 서울시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그런 고민은 전혀 없고, 또 세월호 기업공간도 지금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게 서울시도 지금은 되게 괘씸한 이제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제 서울시 의회는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은 뭐 저희들이 의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의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저 행정대집행 계고장에 이어서 또 행정대집행이 그 경고가 끝이 나게 되면 사실은 서울시의회는 언제든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좀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또 서로가 아마 긴장이 흐르는 또 하나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좀 이제 현재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17일 날 뭐 기자회견 한다는데 주로 어떤 걸 요구할 생각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업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또 4.16 연대만의 공간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과 단체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간이니까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보름 동안 세월호 기업 공간 지키기에 함께 단체들이 연명해달라 이런 이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단체들이 총 380개 단체들이 함께 연명에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세월호 기업 공간이 왜 필요하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입장문을 정리해서 연명해 주신 단체들 공동 명의로 해서 다음 주 수요일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세월호 기업 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우리의 입장문을 서울시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지 3,361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단원고 2학년 5반 김건우 군의 생일인데요. 건우의 이야기로 기억문화재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단원고 희생자 중 김건우가 3명인데요. 오늘 생일인 김건우는 작은 건우라고 불렸습니다. 3살 많은 형이 있는 건우는 두 형제의 막내였고요.
책임감과 배려심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문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2학년 5반 작은 건우 김건우를 기억해 주신다면 더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재난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삼풍백화점 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삼풍백화점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끔찍한 광경 기억하실 겁니다. 내일이면 이 참사가 발생된 지 28년이 된다고 합니다. 삼풍유족회 손영수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8년 전에 우리가요 삼풍 붕괴 사고로 제가 딸을 잊었습니다. 그때 내 딸이 20살이었습니다. 선의료를 나와서 대학을 못 가고 삼풍 정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아침에 갈 때는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명랑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응원단장도 하고 엄마 아빠를 많이 따라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년이 돼서 지금 국민들 관심도 많이 잊어갔거든요. 그 30대 이하는 잘 모를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 가니까 좀 그렇네요. 뭐 할 때는 나는 30년 가까이 돼도 눈물이 나오는데 지금 30대 이하는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28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상호입니다. 막상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나고 저는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있었습니다. 2달 동안 희생자 수습을 잠수를 하며 일일이 손으로 더듬어가며 찾아가는 도중에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 안에 겉에는 배가 철판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는 다 나무 목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 도중에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저는 갑자기 나오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잠수 일을 2달 정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근데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제목이 그렇듯이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 된다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거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때도 한강에서 잠수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수습을 했어요. 그때 무항여중, 무항여고 학생들을 버스에 많이 탔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전에 가장 큰 사고가 1993년도 위도의 앞바다에 서해패료라는 배가 침몰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시신 수습을 했었고 선체 인양도 했습니다. 그때는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SSU라는 군대를 나왔는데 그 군대에서 그때 했었어요. 근데 93년도에 그때도 292분이 사망하셨는데 갑판에 나와 있던 분들은 모두 사셨고 격실 안에 있으신 분들은 다 희생이 되신 거예요. 그때도 해경은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하겠다 철저히, 그렇게 신문 기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2014년도에 서해 폐료 사건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성수대교도 사실은 성수대교가 아니라 세월호죠. 세월호도 그냥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었는데 왜 참사로 이어졌냐면 서해 폐료 때는 파도를 한 2-3방 맞고 바로 침몰했습니다. 배가 손쓸 틈이 없었어요. 근데 세월호 때는 사실 손쓸 틈이 있었죠. 선장이 우물쭈물하는 동안에, 배가 기울어 가는 동안에, 선원들이 나오기 전에 선원 그 안에 있는 방송을 해서
안에 있는 승객들한테 바깥으로 나가라고 말만 했었더라면, 그리고 최초에 해경이 도착했을 때도 세월호 격실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누가 있나 없나 확인부터 하고 구조를 했었더라면, 그런 것들을 이 해경은 그 당시에 보고만 하느라고 허송세워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고가 참사로 더 크게 확대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또한 불법 증축, 그다음에 짐을 잘못 묶었다는 결박의 문제, 조타수의 운전 미숙, 이렇게 단순하게 교통사고 그냥 처리하듯이 이렇게 끝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분명히 제대로 좀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해경이 그 당시에 1시간 넘게 우물쭈물하면서 그 위에 보고했던 모든 보고를 받았다는 주의관들을 다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참사가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참사를 다 막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하고 또 책임자 처벌을 또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좀 늦더라도 바로 잡을 걸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자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시민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절대 기억을 좀 잊지 말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 잡는데 시민 모든 분들이 좀 합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민간 잠수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오해도 많이 받고, 저희 같이 초창기에 간 사람들은 무료로 한 겁니다. 무료로 초기에. 나중에 온 잠수사들은 얼마 금액을 책정을 하고 나중에 잠수사들을 갔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2달 동안 한 25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하루에 4번씩 잠수를 하면서 정말 잠도 못 자면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찾기 위해서 애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아직 피해자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다른 치료를 받을 때 되게 곤란하거나 불편한 점이 아주 많아요. 이런 것 또한 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겠죠. 어쨌든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해서 빨리 잊으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꼭 기억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들 힘써 주시길, 저 또한 열심히 뛰어다닐 테니 같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월호의 진정한 의인이시고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맞죠? 의인 맞고 영웅 맞죠? 네. 서울시는 쓸데없이 기업간 철거니 행정 대집행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는 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월호 선체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나지 않기 위한 기억과 추모의 공간인 거고요. 실제 시민들이 세월호를 봤을 경우에 거기에 갖는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역사적인 생생한 장소잖아요. 그리고 실체고.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세월호가 그 목포 신항의 거치가 되더라도 이게 교육과 참사에 대한 현장의 장소로서 인식이 돼야지, 이거를 보지 않는 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재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훈의 장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일단 목포 선체 내에 출입하는 문제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하고 해수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안내하는 형태로 계속 서로 논의해서 참관을 했는데, 어느 날 6월 중순에 일방적으로 해수부가 일반인 선체 참관을 불허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내용을 듣질 못했고, 6월 29일 날 일방적으로 해수부가 가족협의회 공문을 보내서 7월 1일부로 선체 탐방을 안전상의 문제로 중단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입장에 있어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7월 첫 주에 해수부 부단장과 과장들이 세월호 선체 이전에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러한 내용을 우리한테 선체 출입 금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했고, 가족협의회에서는
그 다음 주 확대 운영에서 우리 최종 입장을 선체 탐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토요일 날 동사빠 선체 가족협의회 진상부서장이 목포에 내려가서 그 목포 신항을 들어가려고 하니 아예 입구서부터 가족들까지도 다 막아버려서 이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선체 내부에 가서 해수부 입구에 가서 해수부 직원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평상시에 잘 전화도 받고 소통하던 해수부 직원들이 저는 다 전화도 안 받고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판단하에 그 펜스를 넘어서 가서 세월호 선체 앞에 가보니 해수부가 아직 가족협의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입구에 대한 철문을 용접을 하는 과정이었고 동수 아빠가 그걸 발견을 하고 그 철문을 공사하지 못하도록 철수를 시켰고요. 그 다음날 해수부 부단장과 해수부 과장들이 와서 어쨌든 7월 1일부로는 더 이상 진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최종 어저께 화요일날 가족협의회 입장을 해수부에 전달했어요. 해수부에 대한 안전상에 대한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건 해수부가 세월호 지우기다. 그리고 안전상에 대한 문제라면 그거에 따른 안전 대책을 해수부에서 강구해서 그 안전 대책에 따라서 가족협의회하고 논의해서 그 시민들이 기억과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선체 탐방이 돼야 된다라고 입장을 최종 전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10년 가까이 진상규명 하자고 나오는데 저희가 제일 알고 싶은 거는 왜 구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죽었는지잖아요. 그래서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저희는 진상규명 활동도 많이 했지만 지키려고 기억을 지키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기억들을 지키려고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로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아이를 잃고 진상규명하기도 바쁜데 항상 국가가 해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더 많이 요구를 하는 이 사회가 이거는 인간 존중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엄마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서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쓰고 있고 항상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씁니다. 놀러 가다 어떻게 됐다. 우리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이라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갔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그게 역사에 그렇게 남아버리면 그거를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지만 정말 명예회복된 우리 아이들 정말 진정한 희생자 그 기억을 저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국민들은 저희가 함께 해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기업관이든 뭐든 아이들 사진, 영정사진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기업관도 없어졌고 그래서 기억을 지켜야 되지 않나. 엄마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개인 임영애로서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준영이 엄마로서는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다 그랬듯이 엄마 아빠들이 우리 준영이 생각하면 저는 슬픔보다는 힘이 나요. 준영이가 살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내가 대신 산다 이게 아니라 난 그냥 준영이가 돼서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준영이 엄마로서는 꼭 힘을 내야겠다. 내야겠다가 아니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